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문학 수업,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 수업, 정답도 없고 경쟁도 없는 신나는 수업,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저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오셨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나는 문학놀이 강사이며 꼬물꼬물 손놀이를 좋아하는 오늘의 게스트 곱슬머리 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기계를 통통 만지는 오늘의 1일 엔지니어 임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나는 문학놀이 온에어는 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문학놀이 수업을 라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책으로 마음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 코너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문학놀이 레시피를 들을 수 있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마을 문화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북통신 등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네, 이제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죠?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 여름의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선택한 동화는 나만의 바다. 쿄 맥클리어 글, 캐디 모리 그림. 오늘은 휴가를 떠나는 날이야. 정말이지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그러면 안 된대. 얼른 가야 한대. 공항에서 가방을 바닥에 질질 끌었어. 가면 할 일도 없을 텐데. 비행기가 부르르 떨더니 날아올랐어. 북적이는 거리, 조그만 지붕들 너머로. 구름 사이로 높이 떠오르자 도시는 사라졌어. 우리는 고요의 바다가 보이는 네모난 집에 다다랐지. 보이는 거라곤 온통 물밖에 없어. 회색, 파란색, 흰색으로 끝없이 넘실대는 물. 따분하고 시시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물 말이야. 어때? 오빠가 물었어. 난 어깨를 으쓱였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면 며칠 남았나 손꼽아 보았어. 이튿날 아침 오빠는 바다를 향해 뛰어갔어. 엄마가 오빠랑 놀다 오라고 부추겼지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물이 차가울 게 뻔하거든. 숨이 멈출 정도로 차갑겠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심심한 생활계획표. 9시에서 10시 먼지 구경. 10시에서 10시 30분 혼자서 체스 두기. 10시 30분에서 11시 실밥 잡아당기기. 11시에서 12시 벽 쳐다보기. 재미없는 바다. 재미없는 돌멩이. 셋째 날에는 볼멘 표정으로 마지못해 바다에 갔어. 바닷물은 소스라치게 차가워.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그래도 물에 몸을 담그고 쭉 뻗어나갔어. 바위를 따라 헤엄치다 보면 이따금 따뜻한 물결이 느껴졌어.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폴짝 뛰어나왔어. 이불이 휘날린 만큼 힘껏. 오빠도 나를 따라 바닷가로 달려왔어. 우리는 바다 위에 누워서 둥둥 떠다녔지. 바람이 불어 수면에 잔 물결이 생기고 물결이 점점 자라 파도가 되어 자꾸만 우리 몸을 들어올렸어. 바다 새들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걸었지. 파도가 발등을 적셨다가 금세 멀어졌어. 찰랑찰랑 찰싹 싹. 온 세상이 앞으로만 달려가는데 바다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되풀이하면서 싹 찰싹 철썩 싹. 바다의 시간은 늦는 법도 없고 급히 서두르는 법도 없어. 누가 빠른가 겨루지도 않지. 이건
비밀인데 난 원래 이곳을 고유의 바다라고 불렀어. 고유가 아니라 고요라고 오빠가 바로잡아 주기 전까진 말이야. 하지만 오빠는 몰랐던 거야. 이름이 2개인 장소가 있다는 걸. 하나는 소리내어 말해도 되는 이름, 다른 하나는 나 혼자 속으로 부르는 이름. 해가 뜨면 바위에 앉아 파도를 구경했어. 빛이 반짝이고 일렁이다가 희미하게 아른거렸어. 바다의 끝은 어디일까? 상상만 해도 어지러워.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 모든 생각도 걱정도 하나둘 줄어들다가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생각만 남은 거야. 이 바다를 갖고 싶다. 엄마에게는 일본에 눈 덮인 산이 있고 아빠에게는 영국의 푸르른 국립공원이 있어. 나는 고유의 바다를 갖고 싶어. 바다를 어항에 담아 도시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나만의 바다가 있다면 내 생각들을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게 할 텐데. 물속에서 살면 어떻게 꿈꾸어 보기도 하고 어떨까 하고 말이야. 바다를 정말 가져가고 싶어. 그런데 똑똑한 우리 오빠는 내가 바다를 퍼가면 바다가 줄어든대.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무한하지는 않다는 거야. 바다가 없는 지구를 상상해 보았어. 바다가 없어지면 해안선끼리 서로 부딪힐까? 알록달록 산호는 색이 바랠까? 커다란 달을 비추던 거울이 사라져 버릴까? 딱 한 컵만 가져가면 안 될까?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어. 오빠는 고개를 가로저었지. 그래서 바다를 그대로 두었지. 다음에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이곳에 머무르는 마지막 밤이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조용해지니까 소리가 들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소리, 돌고래는 첨벙, 청아는 팔딱, 고래는 노래 부르는 소리도 들려. 심지어 어두컴컴한 바다 가까이 얌전한 바다 달팽이 소리와 꾸벅꾸벅 조는 불가사리 소리까지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바다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줄 테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내뱉는 숨소리에서도 바닷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야. 쏴. 오빠는 가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 오빠가 그러는데 바다에 대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엄청나게 많대. 바다야말로 가장 신비한 수수께끼래. 하지만 난 상상할 수 있어. 산호와 산호 사이에서 헤엄치는 온갖 바다 생물이 떠올라. 너무 깊어서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 거기에 숨어있는 말없는 생물들까지. 흰동가리, 담보문어, 해마, 사자갈기, 해파리, 반딧불 오징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바다를 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도시에 있는 우리 집으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바다는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니까. 잔잔한 바다, 푸른 바다, 물결치는 바다, 잿빛 바다, 장난꾸러기 바다, 초록 바다, 신비로운 바다, 먹빛 바다, 안개 낀 바다, 은빛 바다, 휘몰아치는 바다, 하얀 바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고유의 바다는 언제나 나와 함께일 테니까. 바다라는 그런 낱말만 들어도 저는 내가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요, 고향 선생님? 생각도 나고. 맞아. 고향이 어디시더라? 네, 고향이 거제도예요. 거제도 좋죠. 통통통통요? 통영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제도. 선생님 거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맞아. 지난 주말에도 거제도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제도라도 바다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거나 그런 추억은 없거든요. 왜요? 그냥 보는 것만 좋아했어요. 바다만 봐도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저희 집
뭐 바로 대문 앞이 바다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바다에 이렇게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거제도에서는 운동장에서 공 차면 바다에 퐁 빠진다 그러던데. 아, 글쎄 말이에요. 제가 대학 가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때 막 거의 싸우다시피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 모르냐고 막 대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거제도 잠깐 다녀왔는데 네. 저는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왔거든요. 밤바다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예. 좋았어요. 주연 씨는 청춘이니까 바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요. 네. 바다 가서 그 일사병 걸린 적이 있었어요. 왜? 모래사장에서 잤어요? 예, 잤어요. 어머나. 그 막 뛰어놀고 이제 좀 음. 한참 뛰어놀면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누워 있는데 네. 파라솔 그림자가 이제 바뀌어서 태양이 정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래갖고 좀 이제 뻗어갖고 나중에 친구들이 저 들쳐업고 그늘로 데려갔어요. 와. 너무 잘 놀았어요. 아. 혹시 얼굴이 피부색이 하얗잖아요. 빨개졌겠다. 그때는 그 나중에 바닷가 끝나고 음. 그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보고 이제 그 편의점에 갔는데 그 사람 거기 점원이 제가 뭐 계산해 주세요 이랬더니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랬구나. 네, 주연 씨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까 여기 동화에서 읽다 보니까 여기 주인공이 그 바다를 막 가져오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 특히 어머님들 왜 그 바다에 있는 막 돌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막 가져오시려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도 뭐 어디 좋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 하는 막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저희도 어렸을 때는 음. 해수욕장 가면 조개 껍데기 한 봉지는 늘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목걸이 만들고 예,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런 게 안 되나 봐요. 네. 그죠? 너무 자연이 많이 훼손이 돼서 그렇나 봐요. 저는 아줌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숙소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좋은 클럽하우스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각상도 예쁘고 거기 꾸며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접시들 뭐 샴푸 비누도 어찌 그렇게 예쁜 데다 다 놔뒀는지 하나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잘 참으셨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뭐 수건도 갖고 오고 그렇죠. 예. 탐은 나지만 그냥 두는 거로. 그냥 네. 두는 걸로 다음에 와서 다시 네. 사용하는 걸로. 네, 우리 수견 쌤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가져오고 아니요, 싶었던 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좀 가져오기도 하고 바다에 가면 돌멩이도 주워오고 정말 막 소라도 큰 거 주워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져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흔했고 그게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바다 백사장도 너무 좁아지고 그 돌로 된 그런 해안들도 너무 해안선이 폭이 좁아져가지고 아예 이제 못 가져가게 많이 이제 단속을 하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가져가면 안 된다고 입구에 아예 적어놓고. 예,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좀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막 굳이 그걸 가져오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역시 욕심이 없으시네요. 네, 거기서 충분히 보고 추억만 가져오면 되죠. 맞아. 추억만 가져오기? 맞아. 너 말 좋은데. 남는 건 사진뿐이죠. 그렇죠. 네. 총만 가져오고 또 보고 싶거든 또 가기. 네. 또 가기. 근데 지난번에 그 해외 여행을 한번 갔을 때 이게 너무 풍경이 좋고 멋있는데 그 너무 사진을 찍느라고 네네. 그 풍경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너무 많은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이제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늘 이렇게 비디오처럼 동영상을 내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베니스에서 배 타면서 그 아코디언 연주하는 배를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같이 일행이어서 그걸 너무 덥고 그 아저씨 인상을 보면서 막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막 호응을 막 해주고 이러면서 그 순간을 너무 즐기고 싶은데 우리는 즐기는데 옆에서 그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패드를 들고 동영상만 찍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한국 사람인 게 조금 그거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드는 게 너무 사진보다 아예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패드만 보고 왔네. 네. 아이만 더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네, 너무 아이 중심으로 달라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다음에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오늘을 즐겨야 되는데. 네. 뭐 주현 씨도 가져오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어디 가서? 저는 원래 눈으로 보고 사진 잘 안 찍거든요. 눈으로 최대한 즐기고 나중에 그걸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좋은 인상을 네. 가졌던 마음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네, 좋죠. 네. 그 눈은 안을 보면 거기 안에 왜 뭐가 다 있는 것처럼 네네. 공상 과학 영화 보면 있잖아요. 맞아요. 다 담아서 네. 오기. 좋죠. 오늘 그 말 아까 좋았던 것 같아요. 추억만 가져오기. 그렇죠? 네. 좋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네. 또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추억만 가져오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산 FM은 일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 문학놀이 온 에어. 청춘 만세는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며 마음이 튼튼해지는 문학놀이를 알아보는 심심이의 문학놀이 레시피. 오늘은 손님으로 오신 곱슬머리 앤 선생님과 같이 레시피를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늘 할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꼭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간단히 오늘 문학놀이 레시피 해보고 같이 진행해 볼게요. 네. 오늘 문학놀이 레시피는요. 이름을 재밌게 좀 짓고 싶었는데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같은 장소 다른 이름 네. 레시피예요. 밋밋하죠. 그 선생님들 그 여행 가시거나 그 생활하셨던 곳 중에서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가는 일상 속에 있는 장소도 괜찮고요. 그곳에는 분명히 지명이 있을 텐데 그 장소는 다른 이름으로 나한테 불릴 수도 있을 만큼 어떤 추억이 있거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놀이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은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즐겁고 늘 가고 싶은 워너비 장소인데 솔직히 저한테는 고생 엄청 하는 곳,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곳, 뭐 시댁 보통 시댁 남편들은 너무 가고 싶은 곳, 며느리들은 웬만하면 멀리하고 싶은 곳 등등 이렇게 나만의 네. 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막 이렇게 떠오르는 지명이 어디면서 나에겐 그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래는 그곳으로 가는 기행문을 써보는 게 문학놀이 레시피인데 오늘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늘 빠른 톡톡 선생님 벌써 생각하셨을 것 같아. 네. 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쁜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눈 앞에 싹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에 저희 이제 외삼촌 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쌍둥이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셋이서 그 이제 마을 어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입구에 예쁜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꽃이 예쁜데 이제 어리니까 꽃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 꽃 뭐 같아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셋이서 우리 꽃 이름 지어줄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동생은 나는 방울꽃 같아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동생은 나는 튤립 같아 뭐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향기가 약간 아카시아랑 비슷해서 난 아카시아 같아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셋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우리 그러면 우리 셋이서 똑같이 이름 지었으니까 첫 글자를 따서 방울꽃의 방자 뭐 이제 튤립
예, 뭐 그때 튜자 아카시아의 아자 그래서 방튜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방튜아 안녕, 방튜아 안녕 하면서 이제 그때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굉장히 오래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외삼촌 댁에 제가 갔는데 정말 몇십 년이 흘러서 갔는데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그 방튜아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혹시 그 꽃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두리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고 그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꽃을 두고 방튜아라고 불렀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서 혹시 어떤 꽃이었을까 하고 제가 그 입구에서 이렇게 두리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거기 외삼촌 댁에 가면 그 방튜아가 피는 곳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거기는 이천인데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는 방튜아가 있는 곳, 방튜아가 피는 곳 이런 기억이 늘 남아 있어요. 근데 이름 예쁘지 않아요? 네. 방튜아? 너무 예뻐.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방튜아가 그쵸.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네. 궁금해. 어떤 꽃일까? 아무튼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예. 음. 작고 귀엽고 그랬던 작고 기억이 귀엽고. 나요. 네. 그 우리 곱슬머리 앤 선생님은 저는 장소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거제도가 생각이 이제 나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은 신장로 큰 길가에 있는 집이어서 그 멀리서 이렇게 완전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추억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시골이어도. 근데 읍내의 신장로지만 길가나 조금만 벗어나면 탱자나무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탱자나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경복궁 옆에 거기 고궁박물관 옆에 보면 약간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탱자나무가 가시가 너무 크고 튼튼하게 그렇게 큰 탱자 가시를 본 적이 없는데 딱 보는데 너무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탱자 가시로 이렇게 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탱자라기보다는 칼싸움하는 나무로 기억하는데 네. 그 껍질을 이렇게 살 벗기면 네. 그 가시에서 껍질이 이렇게 싹 벗겨져요. 그럼 칼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면서 그 음.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칼싸움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 탱자가 너무 막 아련하고 그리고 그 동그란 탱자 열매를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떨어지면 막 주워러 다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에 그 가시가 어중간하게 걸려가지고 병원 가기도 뭐하고 이건 목에 걸려서 이럴 때는 개를 우려 먹으면 그게 내려간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예 탱자나무가 없으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칼싸움 하는 나무, 칼싸움 나무. 그렇구나. 우리 주연 씨는 예,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때 시골을 살았어요. 그때는 충청남도 당진 쪽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골 길가 도로 양옆에 코스모스가 가을에 쫙 폈어요. 예쁘겠다. 네, 되게 예뻤는데 그때는 제가 코스모스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교과서에 코스모스 사파가 있는 걸 보기 전까지 코스모스가 붓꽃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길거리에서 이제 코스모스를 좀 한 움큼 꺾어서 엄마한테 좀 갖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갖다 줬었는데 꽃병에 꽂아놓고 보니까 진드기가 이만큼 올라오고 막 야생 벌레들이 다 야생이니까. 꼬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엄마 이거 붓꽃이야 막 이러면서 줬는데 이거 붓꽃 아니야 이거 붓꽃이야 막 이렇게 완전 애기인데 우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같았으면 여자친구한테 줬을 꽃을 그치? 그렇죠. 아직도 코스모스를 보고 붓꽃이라 그러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레시피 하다가 딱 생각을 나니까 저한테는 369가 있어요. 369. 369 뭐 게임인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홍콩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때 29살에 가서 그 다음 해가 30살이 됐을 때였어요. 와호장룡. 저희 남편이 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이렇게 뭐 이벤트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30살이 딱 되는 그때
어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 홍콩섬 가운데에 있는 그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어 놓은 빅토리아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오. 도심 안에 있는 아주 녹지 공원이거든요. 네. 공원인데 거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식당이 몇 가지가 좀 분위기 있는 식당이 좀 있고 했었어요. 글로 오라 그러길래 뭐 생일이니까 뭐 저녁 사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갔더니만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식당을 다 빌려놨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서 지금 무뚝뚝하다면서 깨알 자랑하는 거죠. 이거. 아이,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반지 그 백금 반지 하나 해주면서 30회 그 생일 잔치를 한번 해줬어요. 와. 당신의 생일 잔치. 생일 파리지. 근데 이제 그때 그거 한번 해주고 이제 평생 이제 우려 먹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려 먹는데 통이 크시구나. 그냥 크게 한번 팍 해주시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 60살이 됐을 때 환갑 때 다시 거기 가서 한번 생일 파티나 생일 뭐 저녁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오래 살면 90살이 됐을 때도 비행기를 369? 그래서 369구나. 그 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고 비행기도 탈 수 있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369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뜻깊은 장소네요. 그래서 사실은 환갑 때 뭐 산티아고나 이런 데 같이 걸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바뀌었어요. 홍콩의 빅토리아 파크에 있는 그 멕시코 식당이 아직 성업 중이라면 아니 이렇게 수준이 다를 수가. 난 369 하면 369 이거 생각했는데 우리 저는 바로 술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심심쌤은 그렇게 멋진 추억이 있다니. 딱 한 번. 부럽. 딱 한 번.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하나의 장소인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곳, 누군가에게는 슬픈 곳, 또 누군가에게는 또 가고 싶은 곳,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지 않고 막 피하고 싶은 곳, 이렇게 자기만의 그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그 밤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도 알아볼 수 있는 문학놀이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곱슬머리 앤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줄 늘 평소에도 늘 할 수 있는 문학놀이 레시피 하나 갖고 오셨거든요. 네, 선생님 소개시켜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여름이 정말 무지무지 무더웠잖아요. 네, 111년 만이라는. 111년. 아니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기상청이 생긴 게 그것뿐이니까. 네. 그래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취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취미로 세밀화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 책을 한 권을 얼핏 봤어요. 쑥갓꽃을 그려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90이 된 할아버지가 그 딸네 집에 잠깐 다니러 왔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손녀가 가지고 놀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이게 뭐가 그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그 그림에 제목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 그림 옆에 날짜를 적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집안에서 심심하니까 또 딸이 그러면 이제 물감으로 또 한번 그려보라고 건네주니까 또 그냥 집에 있는 걸 한번 그려보고 근데 그게 날짜를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그냥 그림일기처럼 말을 많이 적지 않아도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딸이 텃밭에 이제 갔을 때 같이 가서 쑥갓꽃도 한번 그려보고 이제 정식으로 앉아서 제대로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풍을 가서 방구정에 소풍을 가서 멀리 할아버님 고향이 풍력당인가 봐요. 그래서 그 풍력당을 그리면서 옛날에 엄마나 여동생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보고 옛날 자기 동네 약도도 그려보고 그러는 이제 그림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이거는 강박관념에 무조건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우리나라에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맞아요. 저도 전공이 전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집이로 하다 보니까 책도 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신감을 이렇게 너무 어려서부터 꺾어버리는 그런 게 엄미체 교육이 평생 가는 교육인데 국영수보다 그런 걸 너무 좀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90에도 한번 못 그리든 잘 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고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한번 그냥 하면서 대신에 이걸 그리면서 나의 오늘을 생각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펼치면 그때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자두를 보았던 그때 장면.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까 우리도 추억도 얘기했지만 이게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생각나니까 우리가 이제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그림 그리면서 매일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이라도 그림 일기처럼 한번 해서 차곡차곡 하면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되니까 뭐 문학이 크게 아니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쑥갓꽃을 그려서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림 일기를 한번 그려보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네. 거기에다 간단하게 그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메모하는 건가요? 네, 메모처럼 예를 하면 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날짜를 날짜를 꼭 쓰고. 쓰면 나중에 기억이 되고. 그림과 뭐 글을 연상시켜서 SNS 뭐 맞아요, 패땡땡이나 맞아요. 이런 네. 거 보면 사진 찍고 거기다가 뭐 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기고 그 회사에서는 친절하게도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사진첩 만들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조그만 수첩 하나 사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글을 잘 못 쓰면 그림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연 씨가 와주셨으면 주연 씨 얼굴 하나 그리고 주연 왔다. 그림 못 그려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팟캐스트 녹음을 해본 기념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 생각이 상징적인 났어요. 거 이렇게 네. 쉽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나만의 그림책이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 선생님 너무 좋은 문학놀이 레시피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쁜 노트 오늘 사는 거로 하나씩. 네.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곱슬머리 애니 전하는 동네북 통신. 네, 저는 도서관과 문화와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 소식을 가져왔어요. 네. 그렇게나 도서관 많이. 소식에는요, 초등 인문 고전 읽기 화정 어린이 도서관에서 11세에서 13세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9월 6일부터 10월 25일이 교육일이랍니다. 그리고 또 초등 독서 토론도 화정 어린이 도서관에서 10세에서 11세까지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육일이고요. 그리고 그림책 긍정 수업은 화정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른을 상대로 하네요. 20살에서 100세까지 8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와우. 지금도 모집 중이랍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정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에 온 네. 가족이 다 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이건 몇 개월이 아니네요. 때 교육 기간이고요. 그리고 놀이랑 책이랑이라는 대화 도서관 프로그램도요. 8세에서 13세까지로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교육일이고 2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 소식으로는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네요. 9월 6일 목요일에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를 상영하고요. 9월 27일 목요일 카3 새로운 도전이라는 영화를 모두 19시에 상영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영화 보러 가면 되겠네요. 네, 가족끼리 가면 좋겠어요. 네. 네,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 소식이 또 있는데요. 봄에 성황리에 마쳤던 아람누리 도서관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이 3, 4학년을 상대로 9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12회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화정 도서관에서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은
지금 실내 공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부터 12회 수요일로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 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이 기존의 수업과 또 다른 무대 위의 문학놀이라는 문화놀이와 공연의 콜라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번에 새로 시작했다고 해요. 모집은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문자로 받고 있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15명씩 두 반인 3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장소는 마두 도서관 지하 1층과 백석이동 3층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거 문학놀이와 공연의 콜라보? 이거 궁금한데요. 심심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정만 남기다가 그거를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극을 할지 뮤지컬을 할지 연극을 할지 낭독회를 할지 고민 중인데 네. 멋진 낭독회들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해낸 그 글적글적했던 그 문학놀이를 희곡화 작업을 거쳐서 네. 무대 위에서 공연까지 해보는 그러면 종합예술이 정말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문학놀이 끝나고 나면 책으로 아이들이 시인도 되고 수필가가 돼서 책으로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공연했던 것들을 CD로 구워서 네. CD로 이렇게 작품을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2학년부터 5학년 아이들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이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두 반. 두 반. 네. 15명씩 두 반이고 공연은 마지막 수업에 한 번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니까 새로운 도전이에요. 문학놀이 교실에. 네, 몸으로 하는 거라 너무 신나겠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한번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이제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문자 번호는 안 남겨도 되나요? 문자번호. 네, 여기 뭐 도서관 센터나 아니면 저희 문학놀이 밴드에 다 공지를 할 거고요. 뭐 여기서 저기 말씀을 드리자면 010-3272-3498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심심할 때 꼬물꼬물 손놀이 곱슬머리 앤. 기계도 통통 두드리는 방송진흥과 기술을 담당한 왕통통 임추연.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다음 시간에는 더 꽉 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적어든 학교 담 너머로 들리는